80세의 나이에 한국 최고의 베테랑 배우 중 한 명인 백일섭은 마침내 오랜 세월 동안 그의 마음을 조용히 사로잡았던 그녀가 자신의 인생의 진정한 사랑임을 인정했습니다. 인생의 황홍이에 그는 조용히 앉아 자신이 걸어온 길, 맡았던 역할, 그리고 그의 영혼에 깊이 새겨진 고통을 되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무대와 스크린의 후광 뒤에서 백일섭은 큰 슬픔, 결코 치유되지 않은 상처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의 가장 큰 슬픔은 개인적인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예술과 사랑을 위해 삶을 살았던 한 남자의 어려움을 반영하는 거울이기도 했습니다. 수백 개의 역할로 화려했지만 그의 경력은 눈물과 끊임없는 노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가 추구했던 업적은 시간을 초월하는 유산을 남기고자 하는 그의 열망의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기쁨과 아픔이 공존하는 그의 삶, 특히 아내 채미영과의 관계, 그리고 그가 진정한 사랑이라고 인정한 여자와의 관계에서 그가 평생 동안 연주했던 슬픈 노래였습니다. 백일섭의 삶에서 가장 큰 슬픔은 힘든 시절 가장 가까웠던 형을 잃은 것이었습니다. 1944년 한국의 작은 항구 도시 여수에서 태어난 백일섭은 5자녀를 키우느라 부모가 힘겨운 가난 속에서 자랐습니다. 4살 위인 형 백민섭은 그의 보호자이자 영감이었습니다. 민섭은 몽상가였으며 일섭에게 모험 이야기를 자주 들려주고 동생이 연기에 대한 열정을 펼칠 수 있도록 격려했습니다. 1970년 민섭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 당시 26세였던 일섭은 마치 세상이 무너진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는 서울의 한 소극장에서 연습 중이던 중 소식을 접했던 순간을 기억합니다. 그는 형의 유일한 사진을 움켜쥐고 쓰러져 흐느꼈습니다. 민섭의 죽음은 개인적인 상실일 뿐만 아니라 삶이 얼마나 잔혹한지를 일깨워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는 형의 꿈을 꾸고 웃음소리를 들으며 잠에서 깨어나 모든 것이 환상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밤들이 있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이 슬픔은 마치 조용한 그림자처럼 몇 년 동안 그를 따라다녔고 스포트라이트 뒤에서 홀로 앉아있는 순간에도 나타났습니다. 이 상실은 일섭이 연예계에서 자리를 잡기 위해 고군분투하던 시기에 일어났기에 더욱 가슴 아팠습니다. 가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의 재능을 믿어준 사람은 민섭뿐이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일섭은 가장 큰 아군,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일깨워준 사람을 잃은 듯한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는 형의 무덤 앞에 서서 형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의미 있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슬픔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고 그 슬픔은 그의 많은 배역, 특히 상실의 아픔을 담은 배역에 대한 영감이 되었습니다. 그는 우는 장면을 연기할 때마다 형을 생각했고 그 눈물은 언제나 진심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백일섭의 연기 인생은 굴곡진 여정이었습니다. 1960년대부터 국립극장 무대 배우로 연예계에 입문했습니다. 수수한 외모와 소박한 배경 때문에 동료와 연출가들의 숱한 의심에 직면했지만 그의 끈기와 재능은 그를 이겨냈습니다. 1970년 영화 장군의 수염으로 데뷔하여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후 해를 품은 달 2012부터 별에서 온 그대 2013까지 수백 편의 영화와 TV 시리즈에 출연하며 한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조연 배우 중 한 명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꽃보다 할배 2013에서 할아버지 역을 맡아 관객들의 마음을 울리는 유머러스하면서도 심오한 연기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의 가장 큰 업적은 엄격한 아버지부터 쾌활한 노인, 부유한 사업가부터 가난한 농부까지 다양한 역할을 소화해낸 능력이었습니다. 1985년 백상예술대상에서 나무조연상을, 2010년 KBS 연기대상에서 공로상을 수상하는 등 수많은 상을 수상했습니다. 연기 외에도 정글의 법칙, 슈퍼맨이 돌아왔다 등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친근함과 진정성을 보여주며 젊은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또한 뛰어난 선구로 수많은 애니메이션과 광고의 목소리를 더해
꾸준한 수입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경력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가장 가슴 아픈 순간 중 하나는 1980년 촬영 시작 며칠 전 주요 영화에서 감독이 카리스마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하차했을 때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그는 자신의 재능에 회의를 느꼈고 가족에게 실망했다는 생각에 연습실에서 울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실패는 1995년 무대극에 투자했지만 상업적으로 실패하여 거액의 손실을 입었던 일입니다. 그는 하루 20시간씩 촬영하며 지칠 때까지 일했고 스트레스로 병까지 앓았습니다. 대기실에 혼자 앉아 대본을 보며 감독과 관객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 같아 울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런 순간들이 그가 성장하고 실패를 마주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의 노력은 연기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 역사책을 읽고 감정을 형성하기 위해 주변 사람들을 관찰하는 등 등장인물에 대한 연구를 몇 시간씩 했습니다. 한 번은 울음 장면이 진짜인지 확인하기 위해 자정까지 촬영장에 머물며 리허설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나이와 외모가 항상 장벽이 되는 경쟁적인 업계에서 일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렸습니다. 젊은 감독에게 배역을 맡기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는 마치 자신이 간과당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자신을 발전시킬 방법을 찾으며 재능은 모든 한계를 초월한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백일섭 감독이 항상 갈망했던 것은 단순한 명성이 아니라 배역을 통해 관객의 마음을 움직이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는 각 배역이 가족의 인내, 연민 등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의 가장 큰 업적 중 하나는 드라마 해를 품은 달에서 충직하지만 갈등하는 목사 역을 맡았던 것입니다. 이 배역은 그에게 인지도를 높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연기에 담긴 진정성을 알아본 젊은 관객들과 소통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는 또한 젊은 세대에게 노년의 긍정적인 삶에 대한 영감을 준 드라마 꽃보다 할배에서의 자신의 역할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는 아들 백승우에게 본보기가 되기 위해 노력하며 겸손한 시작을 가진 사람도 노력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지역사회에 환원하기 위해 고향 여수의 가난한 아이들을 지원하는 자선 활동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맡은 역할이 관객을 울거나 웃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연기를 계속하는 이유라고 말해왔습니다. 그가 보기에 그의 가장 큰 업적은 아무리 힘들더라도 자신의 열정에 충실한 삶을 사는 능력입니다. 그는 예술이 사람들을 치유하고 연결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며 관객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을 그의 연기가 그의 유산이 되기를 바랍니다. 백일섭의 사랑과 결혼은 기쁨과 깊은 고통으로 가득 찬 감동적인 여정이었습니다. 80세의 나이에 그는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여인은 1980년에 결혼한 채미영이 아니라 여수 시절에 만난 어린 시절 친구였다고 고백했습니다. 그가 가끔 언급할 때마다 지은이라고 불렀던 그녀는 항상 그의 영희 꿈을 지지해주는 온화한 여성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1960년대에 교제했지만 지은의 가족은 일섭이 너무 가난하다는 이유로 반대했습니다. 지은은 결국 다른 사람과 결혼했고 일섭에게는 아물지 않는 상처만 남았습니다. 1990년 두 사람 모두 가정을 꾸린 후 그녀를 다시 만났고 그 순간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이 비밀을 마음속에 간직하다가 80세가 되어 자신의 삶을 회고하며 후회와 진심을 담아 고백했습니다. 채미영 씨의 결혼은 1980년 서울의 한 문화 행사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강인한 성격의 직장인이었던 미영 씨는 힘든 시기를 함께하며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1982년 아들 백승우 씨가 태어나 가정을 꾸렸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이 항상 행복했던 것은 아닙니다. 가장 큰 슬픔 중 하나는 1990년대 경제적 어려움으로 미영 씨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던 때였습니다. 일섭 씨는 아내에게 더 나은 삶을 선사하지 못해 죄책감에 시달렸고 밤이면 무력감의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미영 씨는 현실적인 사람이었고 일섭 씨는 몽상적인 사람이었던 두 사람의 성격 차이는 때때로 갈등을 빚기도 했습니다. 2000년에는 일섭 씨가 일에만 몰두하는 바람에 미영 씨가 버림받은 듯한 느낌을 받아 별거하는 시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에 대한 사랑과 가족에 대한 헌신으로 어려움을 극복했습니다. 일섭의 사랑에서 가장 큰 아픔은 지은에 대한 후회였다. 그는 지은에게 긴 편지를 썼지만 보내지 않고 평생을 그녀와 함께 살아왔다고 고백했다. 2015년 지은이 세상을 떠났을 때 일섭은 조용히 장례식에 참석해 멀리서 아이처럼 울었다. 그 순간 그는 마음속에 진실하게 살 기회를 놓쳤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털어놓았다. 미영을 사랑했지만 그녀에게 온 마음을 다 주지 못한 것에 항상 죄책감을 느꼈다. 80세가 되어 지은이 자신의 진정한 사랑이라고 고백했을 때 그는 진실을 밝혔을 뿐만 아니라 평생 짊어지고 살아온 무거운 짐에서 벗어났다.